안녕하세요. 입실부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5 수시 입결 분석대학교 인하대학교입니다. 올해 생각보다 좀 바뀐 부분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기존에는 이제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원래는 면접형만 있었는데 올해부터 면접형하고 서류형 요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종합전형은 크게 두 개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에 대한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세 과목 각 1등급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세 개 합 4로 바꿔줬다. 요거 의예과 생각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인문 자연 계열에 대한 수능 최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논술 전형도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이긴 한데, 이 실질적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논술 점수를 더 많이 보겠다. 그거 이외에는 이제 모집 단위 광역화에 따른 전공 선택권 강화라고 해서 이제 자유전공학부, 뭐 단과대학교 융합학부, 뭐 요런 것들, 요런 게 생겼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올해 인원이 꽤 많아요. 프론티어 창의대학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광역화예요. 그래서 자유전공이 278명, 인원 많네요. 공학융합도 131명, 자연과학 36명, 경영융합 45명, 사회과학 42명, 인문융합 34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이 광역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모집을 한다. 전체적으로 4개의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올해 기준해서. 그래서 교과 지역균형, 그리고 서류형, 그리고 면접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기존에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이었는데 올해부터 2개로 바뀌었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 지역균형 전형부터 한번 보죠. 지역균형 전형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24에서 25대는 자연계열의 과탐만 반영하던 걸 탐구 하나로 바꿔줬다는 거. 그럼 실제로 25와 26은 동일합니다. 의예과 정도만 변화가 있는데, 뭐 실제로 의예과의 입장에서 세계각 1등급에서 산합 4로 완화됐다라는 거는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뭐 이 이야기겠죠. 뭐 크게 저희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평범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교과 반영 방식은요. 졸업 예정자는 5개 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근데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기, 3학년 2학기까지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내신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자유전공은 국수영 과사다 다 보고요. 예체능은 이제 따에 따라서 국어, 영어, 사회냐 아니면 국어, 수학, 영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간점 기준도 일단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고, 교과전형부터 한번 보면은 24하고 25대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첫 번째는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게 25대부터 생겼으니까 24대는 그 입결이 없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연계열 과탐 하나였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동일하죠. 그냥 탐구 하나로 바꿔줬다라는 거. 요거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24대 입결에서는 최저 충족률로 일단 결과값을 보여줬고요. 25대는 최저 충족률은 보여주지 않고 그것까지 계산을 한 실질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뭐 이게 큰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 그냥 숫자만 보면은 뭐가 뭐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 전체 8.14 기준에서 최저 충족률이 71.6%가 맞은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봤을 때 3분의 1 정도만 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8대1에서 3분의 2 정도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6대1이 조금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25대로 대입을 하면요, 8.49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5.69대 1이 나왔어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해봐도 아마 충족률이
7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함 6으로 인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은 최소 70% 이상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뀌어서 그런 상승폭이 좀 높아졌느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충족률이 47.4%가 나왔어요. 그럼 6.2 대 47.4%면은 3대1 미만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가 안 되니까. 그럼 자연계열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입해 보면 되죠. 9.5 대 1에서 4.2 정도 나오잖아요. 9.5 대 1에서 50%면 한 4.7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모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충족률 기준하면은 46%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4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대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비슷하다. 다만 자연계열 충족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작년까지도 인하대 정도를 쓰는 집단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때는 아무래도 숭실대나 국민대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과탐 강제니까 아주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탐을 본 비율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실패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계열은 결국 과탐, 이게 원인이 돼서 충족률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왔다. 2합 5, 2합 6 라인에서 과탐을 본다라는 건 결국에는 국민대급을 노리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대나 숭실대라고 하는 이 두 학교 라인을 노리는 게 아니면 솔직히 과탐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올해 자연계에서 최저 맞추는데 탐구로 맞추려고 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과탐이 아무튼 등급이 안 나오면 진짜 최저에 대한 플랜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그럴 거면 과탐 버리시고 국수형 중에서 차라리 조합을 하려고 하는 플랜을 짜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의예과 뭐 딱히 뭐 설명드릴 거 있습니까? 일단 충족률 자체가 30.6%예요. 뭐 작년까지는 세계각 1등급이었으니까 실제로 13.6대 1에서 3.5대 1이면요. 거의 비슷하죠. 최저 충족률 기준에서는 지금 24나 25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인문자연계열은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에서 2합 6라인과 2합 5라인이 작년하고는 상황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인문계 입결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2합 6라인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숙명, 국민, 숭실, 세종, 단국, 인하, 밑으로 항공대까지예요. 단국, 인하대가 국민, 숭실, 세종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민대, 숭실, 세종대가 단국, 인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인서울 안에 있는 행정구역상.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서울 대학이라고 얘기하니까 단국 인하도 인서울이라 부릅니다. 자꾸 가끔 제가 상담하실 때 단국 인하를 경기도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금 낮은 성적대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하 모라인은 조금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현행의 입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하 모가 경희 이하여 아주 인하밖에 없어요. 자연계열 기준 했을 때. 근데 경희 이하여는 너무 윗라인에 있잖아요. 윗라인에 있는 학교들이고 아주 인하하고는 그래도 한 단계가 한 두 단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결국 아주 인하대 자연계열을 노리는 친구들은 국민대 숭실대를 썼을 때 2함 6으로는 내 내신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극초반대가 아니라고 하면은 국민 숭실이 어렵다, 교과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결국 2등급 한 2.3 뭐 2.4 요 정도 급 되는 친구들, 뭐 2.2에서 2.4 사이 요 정도에서는 아주 인하대를 전략적으로 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자연계열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집단들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하고 25의 입결들을 보시면 인문계열 기준에서 보셨을 때
조금 상승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2.4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0%거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최대 맥시멈 따져 본다고 하면 한 2.6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요? 몇몇 학과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계열은 좀 많이 상승했죠. 생각보다. 아무래도 요게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뀐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위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동되는 부분에서도 작용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24 입결 때 뭐 90%컷 여기서 막 3등급 초반, 3등급 중반에서 자연계열에 막 교과전 합격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문에 의해서 실제로 3등급 초반에서 자꾸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인문계열 기준에서도 저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이하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합격은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몇몇 아주 극소수의 비인기 학과가 아니면 대부분이 2.3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2.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요 정도에서 정리가 될 거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예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요거보다 올라가겠죠. 제가 볼 때는 거의 1.0대까지 가지도 않을까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아닐까요? 1.1도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왜냐면 3합4잖아. 3합4면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되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2.2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일단은 요 끄트머리 숫자들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에서는 소수의 비선호 모집 단위들이 3등급에서도 공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계 입장에서 이하 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최저고요. 학교 라인으로 따져봐도 거기에 여기까지는 충원율이 꽤 돕니다. 최소 150% 정도 이상은 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그 대학에서 제공한 입결 결과들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일단은 자연계열 기준에서 지금 보시면요. 자연계열 기준에서 보면 합격자들 중에 최종 등록 3등급에도 아주 눈꼽만 치지만 몇 명 있다라는 거죠. 합격한 실제 등급대들이.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냥 전형적으로 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보여주는 50% 70% 컷만 가지고는 따져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따지려면 뭐까지 따져야 되냐면 예비번호까지 따져야 됩니다. 아무래도 예비번호가 그만큼 많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70%컷 정도가 최대한 좀 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그나마 진짜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면 진짜 지금 이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3등급이 붙는 과를 찾는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그걸 찾아서 붙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붙은 인하대생이 되신 이 분들은 정말 제가 리스펙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나름 많이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대신 실질 경쟁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자연계열은 지금도 보시고 있겠지만 일단 50%가 안 된다. 거의 40%대예요. 한 46, 47, 그러니까 50% 미만이다. 충족률만 기준하면은 그렇게 일단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뭐 올해도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죠. 실제로 입결들을 봤을 때 50%하고 70%의 편차값, 여기에 추가 합격 예비 번호, 거기에 실질 경쟁률까지를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봤을 때 혹시라도 확률상 3등급 아니 2등급 후반에도 붙을 수 있는 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왜냐면 아직 저도 다 분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들을 뭐 찾아낸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다. 인문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 예체능 기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족률 기준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70%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하면 2합 6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도 보면은 3등급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보다 더 비선호하는 학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보는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과가 더 비선호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봤을 때 여기는 조금
공략을 해볼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과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든 한번 지원해보는 건데, 솔직히 자연계열도 있고 인문계열도 있고 일단 기준은 뭐냐? 그렇죠. 그래도 앞자리가 이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이자 초반이 확실하게 붙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 예, 그런 점을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료 있으니까 찬찬히 개별 모집 단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서류형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이 기존의 면접형만 있던 게 서류형으로 분리되면서 반영하는 평가의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면접형은 진로가 50%, 서류형에서는 기초학업 역량이 50%입니다. 각각의 세부 역량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부 역량들을 갖고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합격의 변별 요소라고 제가 일단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서류형에서 그럼 주로 뭘 많이 볼까? 당연히 교과 성취도에 대한 정량 평가를 어느 정도 이상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50%나 반영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학업 능력이 30이고 태도가 20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모든 수치, 데이터화되어 있는 값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량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신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공 연계에 대한 탐색 구조성이 세특 기반에서 좀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과 과제 활동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생활기록부가 이나 미래인재 서류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진로 탐구 역량 기준에서 진로 관심이 20%인데 탐구 역량이 무려 30%입니다. 꽤 많은 프로테이지가 탐구 역량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도 전공 적합성과 연계될 수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탐구 기반의 성장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얼마만큼 두드러지게 보여지는지 보여줘야 되고, 당연히 면접 연계 가능성을 생기부를 봤을 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면접관들이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할 때 더더욱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런 게 돼 있어야지만 적절한 답안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돼 있으면 슈퍼컴퓨터 아니잖아요, 우리 뇌가.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기록부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기 쉽지 않아요. 왜? 수능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생기부를 봤을 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올해 인하대 종합전형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 입결을 볼 건데요. 서류형은 올해부터 등장하는 거니까 제가 서류형에 대한 입결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형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자, 일단은 그냥 여기 있는 자료들은 쭉 보세요. 뭐 경쟁률, 솔직히 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경쟁률이 많다고 해서 딴 데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종합전형은 어차피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컨택이 돼 있기 때문에 딴 데로 도망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기록부가 이 학교의 평가 요소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좋든 나쁘든 일단 지원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 충원율 기준에서 역시 이 정도 인서울 중위권 정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의 기준에서는 여기서부터는 100% 넘어가지 않아요. 교과전은 100%가 넘어가도. 왜? 종합전형은 여기서부터는 간절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아니면 진짜 다 밑에 있는 학교, 즉 여기를 상향으로 쓰는 친구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숭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인하대 요 6개 학교, 여기 이제 서가기까지 뭐 한 7개 정도 되는 학교? 여기에 이제 성신여대까지. 오케이. 8개. 이 8개 라인이 인서울 이제 중위권 혹은 이제 중하위에 이제 걸려 있는, 그냥 전 중위권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중위권이라고 딱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 한 60%는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했을 때 한 60% 되는 집단들은 이 라인을 종합으로 쓰는 건 다 상향이에요. 그리고 한 40% 정도가 여기를 이제 적정이라고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아예 이제 하이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제 개인적 경험, 상담을 했을 때 경험상 이렇게 보다 보니까 충원율이 무자비하게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충원율이 제로인 모집단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 입결 기준에서는 지금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입결들이 24나 25가 아주 큰 변동폭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인문계열 입결하면은 50%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이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 생각이 맞으면 평균 기반하면 훨씬 위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일단 외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사고 학생들, 요 친구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입결을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측을 먼저 한 결과값을 보여드리면 면접형은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우리 평범한 일반고 기준하면 2.5 이내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정말 생기부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뭐 3등부터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문계열 기준에서는 2.6 이내 정도? 다만 그 폭의 차이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에서 2.6 정도. 그러니까 교과 전형 딱 그 끝나는 데드라인 시점부터는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 2.5, 2.6 이내는 들어온 상태에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일반고 기준하면은 3등급은 조금 오바고 2.8? 요 정도면 이제 순실의 국민대 제일 낮은 가, 이제 면접자랑 봤을 때 아니면 세종대 낮은 가 여기하고 이제 맞물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입결보다 굉장히 높게 보고 있냐? 이유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형이 분리되면서 모집 인원이 바뀌었잖아요.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자연계열은요. 상위 선호하는 인기학과는 정원들이 감소했고요. 여기에 서류 평가 난이도랑 면접의 경쟁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 모집하는 인원이 줄었어. 그러면 그만큼 더 상대 평가할 때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할 것이고 면접에서도 오히려 정말 되는 애들끼리의 이제 면접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으니까. 그러면 훨씬 경쟁이 치열하겠죠. 인문계열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정원 유지를 하거나 소폭 증가를 하긴 했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면접형에서 진로에 대해서 인문계열은 주로 뭘 많이 보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탐구 확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진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복불복인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생활 기록부의 기재가 굉장히 잘 되는 게 외고 학생들 아니면 일정 좀 유명한 학종으로 좋은 데를 많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제 교육 특구에 있는 몇몇 학교들 아니면 자사고 여기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이러한 생기부 기재 내용들이 그쪽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일반고에서 그 정도로 내 생기부가 잘 돼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한 건데 그게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고에서 면접형을 본다 하더라도 내신이 일정 이상의 역량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 면접에 대한 실제 반영력 당연히 커지겠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쟁이 더 치열할 거니까. 자, 그러면 면접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류형도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서류형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서류형 예측에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분리가 됐다라는 거. 당연히 인원에 대해서는 신설됐기 때문에 서류형에 대한 인원값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서류형은 기초학업 능력을 50% 반영한다라는 점. 요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이제 서류형의 입결에 대한 근거입니다. 왜냐면 내신 수치와 성취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정량평가를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내신 입결이라고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무조건 감안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서류형은 탐구 흐름도 매우 중요한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취도예요. 그러니까 성취도 기반이 학업 안정성. 여기서의 성취도 기반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성취도 A 비율. 어느 정도 나오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도 8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평가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의 서류형을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아마 인하대의 서류형도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형의 내신 예측 입결은요, 교과 전형과 거의 맞물리거나 교과 전형만큼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좀 후하게 본다면 정말 2.3 이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본다고 해도 2.5가 넘어가진 않을 거다. 몇몇 과들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한다면 물음표 3개 해놨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의 서류평가의 흐름하고 한번 비슷하게 연동해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숭세단 아주 인하라고 하는, 뭐 이게 꼭 순번은 아니지만 국숭세와 당국 아주 인하를 반 계단 정도 차이를 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봤을 때 요렇게 판단이 되고, 아마도 인하대가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학생, 특히 인천 지역에 있는 2등급 후반대, 심하면 3등급 극초반대 학생들한테는 인하대 종합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면접형에 많이 몰릴 거라 보여지고, 서류형은 예측 불가적인 부분이 있고, 대부분 다른 학교들의 서류형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서류형이 처음 시작을 하면은 다른 학교들의 결과값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입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니까 바로 교과 그 다음 서류 면접으로 딱 컷들이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입결 컷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본다고 하면 2.1, 2.3 정도가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의예 계열은 뭐 그냥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올해는 치열해지겠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의 모집 인원, 물론 인하대의 모집 인원이 바뀌지 않았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의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요걸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종합전형에 대한 입결 데이터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 3등급 대에서도 많이 붙기는 붙어요. 안 붙는다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 3등급에 가까운 과들과 3등급에서 차이가 있는 과들을 좀 분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워낙 모집 단위에 따라서 입결 컷들의 편차값이 크고, 또 외국어 계열 관련 과들은 일반고보다 외국어 학생들이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뭐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사고 애들이 대거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일반고 자연계열 학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앞자리가 이자인 게 이 아주 인하대 라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런 거에 눈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일단은 요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논술 전형도 한번 간단히 해봐보면요. 올해 바뀐 거는 이제 의예과에 대한 최저 이해는 바뀐 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한 거는 논술에 대한 실질 반영 비율. 이거는 기존보다 높이겠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영향력을 더 낮추겠다라고 얘기한 거. 요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올해 결과값이 나와서
논술의 입결을 봐야지만 아는데 제 생각에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기는 뭐 쓸 수 있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단 체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논술의 실력으로 승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실력 안 되면은 인하대는 말짱 꽝이에요. 인문계열하고 이제 자연계열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이제 자연계열 내에서 이제 일반적인 자연계열과 이제 의외로 문항의 레벨이 틀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외권 제가 뺀 거예요. 인문하고 자연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서 봤는데 그냥 뭐 쭉 한번 살펴보면은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은 뭐 제시문 유형, 인문계열은 제시문 요약, 뭐 비교, 비판, 해결방 같은 거 서술하고 평가 역량들도 거기에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 뭐 비교 분석력, 논리적 사고, 통합적 적응력. 그래서 평가 포인트들을 보면 제시문 얼마나 핵심 개념 빨리 요약하느냐, 제시문 간의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도출해서 비교할 수 있느냐,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얼마나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느냐, 뭐 실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출제 난이도는 일단 국어 2등급 이상 수준은 돼야 되고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사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등급.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는 2등급 이내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진짜 논술 실력 하나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어도 2등급이어야 되지만 사회, 왜냐면 걔는 빨리빨리 유학해야 되고 이거 유사점 차이점 도출이 국어적 역량만 있다고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연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세 문항 정도고 서술형의 수학 문제 풀이하고 창의적 뭐 응용 문항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평가 역량은 수리력, 논리적 전개력, 그 문제 해결력.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에서 미적 기준, 왜냐하면 미적, 기하, 확률, 통계까지가 범위가 다 들어가니까 수학 미적 기준에서 수능 2, 3등급 이내는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2등급 이내에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 논술로만 합격하는 거니까. 논술 입결 보면은 실제로는 의예과를 빼면은 24나 25나 26이나 실제로는 이제 전형 요소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논술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지니까 논술이 더 중요해지겠죠.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이는 있는데 그건 이제 논술 점수로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쟁률 보시면 되게 이제 30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인데 의외는 일단은 뭐 숫자 자체가 틀리네요. 24대 661대 1이었고 작년에는 3분의 1로 의외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245.2대 1. 뭐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작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실력자들만 모였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수능 최저를 기반으로 한 실질 경쟁률을 보면은 요 실질 경쟁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수능 이후의 논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보고 나서 내가 실제로 인하대학교의 논술을 보러 가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쟁률이 바뀌게 된다. 요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다. 대신 충원률을 안 보여드린 건 충원률 거의 없습니다. 뭐 이따 뒤에서 내용을 다시 보실 거지만 개별 모집 단위마다 한번 추가 합격자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입결하고 논술 점수가 뭐 큰 의미를 차지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대의 학생들이 주로 쓴다. 이게 일반고든 뭐 자사고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고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최저가 일단 없다 보니까 내가 논술 좀 한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들어오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 논술 학원에서도 솔직히 좀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저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뭐 이런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쟁률이 작지 않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이면 인서울 못 가니까, 혹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 나 싫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신감 뿜뿜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아직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결국엔 논술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친구들이 쓰는 데 비해서 논술 점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도 요거보단 논술 점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이 맞은 인문계열은 85점 이상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60점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논술에 대한 반영 비율이 실제로 더 올라갑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 이제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논술 점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한 거는 실점수 기준한 최저점하고 최고점의 폭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논술 봤던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논술 점수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100점 만점 기준 했을 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점수가 최고가 10점 이내에서 당락이 다 결정된다 보시는 게 맞아요. 아주 촘촘합니다. 결국 논술에서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잘 푸는 거 잘 푸는 거지만 실수, 시간 관리 이거 되게 중요한 학교가 인하대다. 그러니까 인하대 논술 준비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봤을 때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예. 의예 입결을 쫙 봤을 때, 논술 점수를 보니까, 아니, 24때는 96이었어. 그런데, 25는 68.3이야. 왜 이렇게 떨어졌지? 그렇게 문제 난이도가 높았나?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말씀만 여기서 드리면, 점수 계산 방식이 24때는 700점 만점 기준한 거를 환산한 거고요. 100점 만점 기준을 해서 산출한 게 68.3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700점 만점에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다시 산출을 한 방공식입니다. 그래서 틀려요. 근데 이거를 여기는 이 96점을요. 25 산출 방식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산출을 해보면 몇 점이 나오냐면 67.5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24나 25대나 의예과의 논술 시험 난이도와 점수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점수 산출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의예과는 24도 67.5로 보시는 게 맞다. 24 입결 논술 점수. 인문 자연 오전, 자연 오후, 그리고 의예과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논술 점수들 그리고 뭐 내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보시다시피 네 냉정합니다. 많이 안 나와요. 그나마 자연계가 좀 나오고 인문계는 일단 붙으면 대박인 겁니다. 이런 판단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서 개별 모집 단위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경쟁률이 245점인데 여기 아무래도 최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진다. 1등급에서 2등급 중반 정도 이내에 아마도 대부분이 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정도 되는 애들이 논술 준비해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입시를 보다 인하대 편이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올해 아무튼 종합전형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변수값이 등장했으니까 면접 서류형.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신 성적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기부의 역량에 따라서 뭐 2등급 후반까지는 써볼만 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합격을 하려면 2등급 중반 이내 들어오는 게 안정적일 것 같고,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연계는 입결 컷을 몇몇 학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대에서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인문계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이렇게 되면은 충원율이 얼마만큼 도냐에 따라서 2등급 후반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올해 전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되고, 결국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건 올해 수능 난이도 아니겠습니까? 수능 난이도를 내가 어떻게 이제 적응해서 충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2등급 중후반에서도 충분히 붙을 여지가 있죠. 실제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입결이나 데이터 값을 잡고 말씀을 드린다. 후하게 잡으면 너무 꿈과 희망이 가득해지니까 보수적으로 잡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주대편으로, 아주대까지는 이렇게 입결 분석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학교들을 좀 묶어가지고 새롭게 한번 관점으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대까지 입결 분석 좀
재미있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